노량해전 이후 일본군은 조선을 떠났습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떠나면서 게시판을 세워놨습니다. 게시판의 내용은 조선에겐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가 훗날 조선에 실현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부터 게시판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겠습니다. 도요토미가 죽었습니다. 조선에 있던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으로 집결하라. 배 300척을 보낸다. 일본군은 울산에서 순천까지 바닷가에 20여 개의 외성을 쌓고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울산, 사천, 순천이 인근의 외성을 지휘하는 큰 외성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서쪽의 순천에 있던 고니시는 바닷길로 가야 하는데 이순신이 막고 있었습니다. 사천의 시마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일본군 함대가 고니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일본 구원군의 작전은 순천의 고니시와 함께 이순신을 앞뒤에서 공격하여 고니시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이순신은 순천 앞바다의 포위를 풀고 구원군을 공격하기 위해 노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놈만 확실하게 박살내자 이거죠. 명나라 수군 진린도 이순신과 함께했습니다. 찬바람이 칼날 같은 겨울밤, 노량 앞바다에서 조선, 명, 일본 삼국의 수군 천여 척이 혈전을 벌였습니다. 동양 역사상 최대의 해전이었습니다. 구원군은 떡실신했습니다. 구원군은 거꾸로 고니시에게 구해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니시도 배가 300척 있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을 뒤에서 공격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니시가 전쟁터를 피해 남해도 남쪽을 돌아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고니시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알게 됩니다. 고니시를 구하러 왔던 구원군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허겁지겁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구원군의 대장 시마즈도 용케 살았습니다. 울산에 있던 갓도 기요마사도 부산으로 왔습니다. 마침내 일본군들이 차례차례 부산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갓도 기요마사가 떠났습니다. 갓도는 조선을 떠날 때 성 밖에 게시판을 세워놨습니다. 갓도가 끈질기게 떠들던 강화론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점령했던 조선 땅을 조선에게 돌려줬다. 조선은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 조선은 남쪽 땅을 일본에 주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당시 일본군은 전황이 불리하자 죽지 않으려고 남쪽 바다 쪽으로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심을 써서 돌려준 거라고 하며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시판의 내용은 1598년 음력 11월 28일 선조실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조실록을 보겠습니다. 대일본국 갓도 기요마사가 대명의 여러 장수에게 고한다. 전일에 들으니 순천에 있는 고니시와 명나라 여러 장수가 협상을 했다. 세 나라가 화친을 하고 너희가 고니시에게 인지를 보낸다고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 고니시를 포위했다. 내가 이 성을 비우고 잠시 순천으로 간다. 너희들이 순천으로 온다면 자웅을 겨루고 승부를 결정내자. 우리 태압 전하가 8월에 하찮은 질병으로 세상을 떴지만 아들이 있고 문무겸비한 신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사직이 평안하다. 따라서 다시 조선을 공격하는 것은 손바닥 보듯 명백하니 화친을 내야 한다. 이만 줄인다. 게시문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명나라 장수들이 고니시에게 인지를 보낸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명장수는 고니시에게 빨리 조선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니시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인지를 요구했습니다. 명장수들은 자신들의 부하 56명을 인질로 고니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략이 이순신 때문에 망쳤습니다. 고니시가 노량해전을 피하고 달아난 미스터리가 여기서 풀립니다. 명군이 고니시에게 보낸 56명의 인질이 죽지 않아야 일본군 전체가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갓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화친이란 앞에서 설명한 갓도의 강화론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니 두들겨 맞기 전에 스스로 조선 남쪽 땅을 내놓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선에겐 저주였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다시 침략할까봐 불안해서 수군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잊혀졌습니다. 갓도가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아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편을 갈라 패권 싸움을 했습니다. 도쿠가와가 이겼습니다. 이때 갓도는 도요토미 아들을 배신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 붙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숙청을 당했습니다. 에도막부를 세운 토쿠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는 잊혀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일본에서 국학으로 대표되는 국수주의 사상이 퍼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활했습니다. 갓도는 조선을 침략했던 용감한 장수로 알려지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갓도의 강화로는 몰락한 사무라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에 의해 정한 눈으로 부활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던 지역의 사무라이들이 일본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조선의 마술을 뻗쳤습니다. 일본은 강화의 형식으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영친왕을 인질로 데려갔습니다. 갓도의 게시판 저주가 마침내 300여 년 만에 실현되었습니다. 기분 참 더럽네요. 한편으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해요.